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기계실기 첫 시간으로 유체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란 물체의 3상 중에서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것이고, 액체는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가 일정한 것으로 우리 그 소방과 공학에서는 비압축성의 성질을 가상으로 액체를 분류합니다.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자유롭게 변하는 것으로 우리 성질은 압축성의 것을 말합니다. 자, 기체는 용기가 사각형의 용기가 있을 때 또는 원형의 용기가 있을 때에 그 형태가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원형 그 탱크에 담았을 때는 원형이 되겠고, 사각형의 탱크에 담았을 때는 부피의 모양이 사각형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체란 흐르는 성질을 가졌다 해서 흐를 이유해서 유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액체와 기체를 소방학 또는 우리 공학에서는 유체라가 부르면서 정적인 병행 상태, 유체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와 유체가 배관 또는 수로를 통해서 흐르는 상태에서의 상호관계, 분자 간의 상호관계라든지 위치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것을 유체역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역학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단위를 알아봐야 되겠죠. 단위란 물리량, 어떤 그 물리량의 각각의 물리량을 측정을 해서 기본값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각각의 물리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본량으로 정해서 이것을 단위를 어떻게 하자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자, 단위는 물리량의 측정값을 기본량으로 정한 것. 즉, 물리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길이가 있겠고요. 자, 길이. 예. 우리 길이의 단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여기에서 보지만 분필의 크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분필의 크기는 이 정도의 크기가 이 길이를 단위를 미터라고 했습니다. 미터라고 하면, 자, 1m가 있을 거고요. 1m보다 2배의 그 길이가 큰 것은 2m가 되겠고, 또는 뭐 계속 10m까지 뭐 더 큰 그 단위를 길이를 측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 단위, 즉 극제 단위라고 하는 이 단위에서 7개의 단위를 가지고 기본 단위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기본 단위의 7가지의 종류는, 첫째 길이, 두 번째 질량, 자, 질량에는 그램도 있을 수 있고 킬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큰 단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톤이라든지. 그렇지만 국제 단위에서는 킬로그램을 무게라고 질량으로 한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세크, 초죠. 초보다 더 높은 단계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SI 단위계, 국제 단위계에서는 시간의 개념은 초로 정한다,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전류,
자, 전류는 우리 그 소방 기계편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전류지만 기본 단위, SI 단위, 국제 단위계에서 7개로 기본 단위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7개의 단위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류 5번째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절대 온도입니다. 예, 섭씨 온도 있고 화씨 온도 있고 랭킨 온도 있고 여러 가지 온도의 단위가 있습니다만은 국제 단위에서는 K 절대 단위를 사용을 하자 이렇게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자, K는 273 플러스 섭씨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K 절대 온도는 현재 우리 실내의 온도가 21도라고 하면 절대 온도는 294 K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도를 정했고요. 광도 단위는 칸델라라고 읽습니다. 자, 단위 면적의 빛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되겠죠. 예, 그것을 광도, 칸델라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7번째 물질량. 물질량은 몰로 표현을 하고 부르고 이 7개의 각 단위를 기본 단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국제 단위는 SI 단위라고 하며 자, 인터내셔널 서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 즉 국가마다 각각의 그 길이와 무게를 부르는 호칭이 다르고 또한 그 무게의 물리량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이것을 국제 단위, 국가가 글로벌 시대에서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하고 또 기술의 이전이 활발한 상태에서 제각각의 물리량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겠죠. 산업의 발전이나 과학의 발전에 저해가 되거나 문제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3년도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이런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를 통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기본 단위가 채용이 되게 된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길이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길이를 그럼 1m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사람마다 또는 나라마다 그때 시대마다 길이의 그 측정 물리량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국제적으로 통일을 한 것을 어떻게 통일을 했냐면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라고 하기로 하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1m의 유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그 이슈죠. 1kg의 그 무게는 예전에는 이제 한 가지 금속의 물리량을 가지고 킬로그램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환경과 경련에 따라서 그 양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미소하지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금속을 합금한 것을 1kg으로 물리량을 측정하고 정해서 이 킬로그램을 1kg으로 하자라고 한 것이 그 최근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한 가지 금속에서 소모되거나 오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어느 정도 기간, 영원한 기간은 아니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경련으로 인한 변화,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그 킬로그램을 단위를 정함으로써 오차를 더 적게 해서 이제 정밀한 초고도 과학 기술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그 오류를 수정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겠죠. 이제 이런 차원으로 단위도 변화되는 그런 성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단위의 7가지와 보조 단위는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평면각인 라디안이라는 그 평면각의 단위와 그다음에 입체의 각인 스테라디안이라는 2가지 단위가 있고요. 자, 이 그 기본 단위와 이 보조 단위 또한 이 기본 단위를 바탕으로 해서 유도 단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길이 1m를 자, 이 길이가 1m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1m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유도를 해서 다른 물리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1m의 가로와 이걸 가로라고 하고요. 이걸 세로라고 하면 1m. 가로와 세로의 곱은 즉 면적이 됩니다. 이 단위는 메타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유도 단위, 미터의 물리량에서 유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고, 자, 이 미터 면적에서 다시 그 최적으로 (1m, 1m, 1m에) 들어있는 이 자, 그러면 1m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것은 V로 표시하는 최적이 되겠습니다. 최적으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도 단위는 이것 외에 물리량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터 퍼 제곱은 미터 퍼 세컨은 속도가 되겠고요. 자, 미터 퍼 세컨 제곱은 가속도가 되겠죠. 속도는 단위 시간에 이동한 거리,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것이 유도 단위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또다시 그 유도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밀도를 한번 볼까요? 밀도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3승 또는 메타 3승이 되겠죠. 이것은 단위 최적당의 질량, 즉 질량은 자 분자를 가상을 하면요, 분자 이 최적에 들어가 있는 분자 간의 거리가 멀 때는 자, 무게를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 간의 거리가 멀고 분자가 이렇게 조밀하지 않고 느슨하게 있다고 치면 무게는 뭐 어느 그 시점을 가리키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 최적 내에 무게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조밀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 간의 사이가 가깝고
그러면 이게 무게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보다 이거는 무게가 더 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밀도가 크다, 무게가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단위에서 유도 단위로 물리량을 유도하는 단위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이것이 유도 단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옛날에는 이전에는 그 힘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힘. 자, 예전에 사용하던 힘이라는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의 제곱. 이 단위를 힘으로 사용했습니다. 힘의 단위로 사용을 했습니다. 즉, 중력이 작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뉴턴, SI 단위계에서 뉴턴으로 사용하자라고 한 것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힘을 뉴턴이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고요. 새로 우리 SI 단위계, 국제 단위계에서 새로운 힘의 단위로 사용을 하기로 한 그런 단위인 것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것은 중력이 작용한, 무게가 작용한 힘을 가지고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이렇게 힘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국제 단위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용을 함으로써 뉴턴이라는 단위를 우리가 힘의 단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1kg의 무게가 1m per sec의 속도가 나오면 이것을 1뉴턴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자, 뉴턴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금 이제 생소한데 우리 소방에서 뉴턴은 어디에 적용을 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뉴턴은 우리 그 소방 시설 중에서 활동 설비죠. 재현 설비에서 특별 피난기단, 계단실, 부속실, 재현 설비, 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재현 구역과 비재현 구역, 즉 송풍기가 가동이 돼서 연기를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내를 가압하게 되는데 그 실내를 가압하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출입문에 걸리는 압력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재현 설비가 가동이 돼서 그 실내가 가압이 됐어. 그러면 이쪽에서 노약자라든지 어린 사람들이 우리가 피난을 위해서 재현 구역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문이 개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개방력을 하한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10뉴턴 이하로 하자. 출입문의 개방력. 자, 개방력은 힘이죠. 예전에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힘 단위를 썼는데 지금은 뉴턴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소방에서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그 힘의 단위를 뉴턴 단위로 옮겨지고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뉴턴, SI 단위계로서 소방으로서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력도 파스칼,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 이렇게 그 압력 단위와 힘의 단위를 파스칼과 뉴턴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I 단위계로서 단위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위를 알아봤고요. 차원을 알아봐야 될 텐데, 차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차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더멘션이라고 그래서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이라고 할 수가 우리가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것인데 우리 공학에서의 차원이라는 것은 일반장의 측정값이 우리가 현장에서라든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그 길이를 우리가 측정을 했겠죠. 이 측정값이 이 측정값 길이, 질량, 길이와 질량과 시간, T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 그 측정값이 이 기본량의 측정값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즉 역학량은 길이, 질량, 시간을 기본량으로 나타내고 이 역학량을 LMT라고 한다면 이 LMT에 Z라는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X, Y, Z를 바로 차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차원은 물질의 양을 뭐 길이, 질량, 시간으로 표현한 것을 밀도의 단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차원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밀도는 아까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단위 최적당의 질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적이 있고 단위 최적당의 질량, 킬로그램.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한다라고 우리 기본량에서 기본 단위에서 얘기했죠. 여기서 이렇게 그 밀도의 단위가 이렇다고 하면 이것을 차원으로 나타내 보면 자, 물질의 양을 질량, 길이, 시간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 물질의 양을 중심으로 단위 차원을 이렇게 설명한다면 자, 이것은 킬로그램은 무게, 질량이죠. M. 최적은 미터, 미터의 3승이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되겠죠. 길이에 자, 분모 밑에에 들어가 있는 숫자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미수가 정수가 될 때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것은 같은 겁니다. 이거와 이 숫자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자, 길이를 분모로 해서 3승이 됐다면 여기서는 분모, 음의 수로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차원의 표시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 그 차원의 단위를 우리 단위는 절대 단위와 이제 중력 단위로 구분을 하는데 절대 단위는 이제 무게를 중심으로 한 단위. 절대 단위는 물질의 양을 질량 우선 단위로 해서 한 것을 절대 단위라고 하고요. 중력 단위는 물질의 양을 힘, F, 포스죠. 힘, 길이, 시간으로 표현하고 그 중력 단위 차원, 힘이 중심이 되게 나타내는 차원을 중력 단위 차원, 즉 FLT 계, 단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단위 차원은 물질의 양을 질량,
길이, 시간으로 표시한 것이고요. 중력 단위라고 하는 중력 단위 차원은 물질의 양을 힘이 중심이 되게 나타나는 차원, 힘 F, L, T로 나타나는 것을 절대 단위, 중력 단위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절대 단위에서는 그 미터법으로서 그 단위가 적은 단위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꼭 킬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아래 단계의 단위를 미터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CGS 단위는 길이를 센티미터, 그램, 초 표현하고요. MKS 단위는 미터, 킬로그램, 초 이렇게 나눈 것을 절대 단위 차원에서 CGS계와 MKS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터법이고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미터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규정을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통일을 해서 사용하기로 한 것을 이 체제 속에서 이 단위계 속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각자 고유의 나라의 그 단위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죠. 주로 강대국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그 국가가 여러 가지의 그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자존심이 강한 그런 나라가 있죠. 그 영미의 단위로서 길이를 피트, 무게를 파운드, 시간을 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피트 단위, 인치 단위를 사용하는 영미법이 있습니다. 주로 SI 단위계로서 우리는 이 국제 단위를 사용함으로써 미터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또 미터법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우리 공학계에서는 지금 미터법을 사용하며 SI 단위계를 사용해서 공학적인 표현을 물리량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서 나오는 우리 그 MLT계와 FLT계의 차원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MLT계와 FLT계의 물리량을 단위와 차원을 한번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여기가 MLT계가 되겠고요. 여기 이쪽은 오른쪽은 FLT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물리량이 되겠고 각 계열에서 단위, 차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물리량을 질량을 먼저 볼까요?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여기서 킬로그램은 그 무게니까 그 m이 빠진 겁니다.
m이 생략이 된 거예요.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차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게, 매스, 무게이기 때문에 MLT계에서 그냥 m으로 표현합니다. 자, FLT계에서는 질량의 단위가 n, s제곱, 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원으로는 어떻게 되죠? 뉴턴, 힘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힘. 뉴턴이란데 m, 질량 곱하기 a, 이것은 킬로그램 매스가 된다고 그랬죠? 곱하기 가속도 메타 세크. 이것이 힘의 단위인 뉴턴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질량, 힘의 절대 단위는 MLT계로 표현을 한다면 MLT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킬로그램 매스, 길이 L, 분모 S, T죠. 시간은 T,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힘이 MLT계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단위가 차원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뉴턴, 힘이 들어가 있는 FLT계로 하면, 자,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힘, 이는 MA. 힘, 또 다른 힘은 MG. 중력 가속도가 표현된 중력의 가속도가 표현되어 있는 중력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FLT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A분의 F, 자, 이 식에서, 자, M은 A분의 F가 F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 단위가 N, S 제곱이 되죠. 중력이 작용한 단위의 이 M의 단위는, 차원은 F, L, 뉴턴이 F라고 힘이라고 그랬죠. 힘, L, 길이는 마이너스 1승. FLT로 순서대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분자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질량은 아까 얘기한 그 킬로그램 매스, 그래서 차원이 m이 되는 거고요. FLT계에서는 자, 뉴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뉴턴은 MLT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F, M, L, T 마이너스 1승과 또 T의 제곱 L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자, 이것을 나타내면, 자, 이것은 다른 단위죠. 자, 이것은, 자, 뉴턴은 F죠. F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FLT에서 L을 먼저 쓰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분모니까 시간은 분자에 있으니 2승, 이렇게 되는 것이 FLT계의 차원이 됩니다. 질량에. 자, 그러면 이제 힘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힘의 단위는 FLT계에서는 뉴턴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뉴턴. 그다음에 차원은 F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MLT계로 나타낸다면 이 뉴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킬로그램 힘의 단위를 킬로그램 힘의 단위를 쓰면 힘의 단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이것을 차원으로 옮겨 쓰면 M L T 마이너스 2승이 차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한번 볼까요? 가속도. 가속도는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단위 시간당의 그 움직인 거리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미터 퍼 S 제곱 세크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차원으로 MLT 차원으로 표현한다면 미터 L 순서대로 T 킬로그램은 없으니까 킬로그램은 여기 없죠. 킬로그램 없으니까 M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표현한다면 자, 분자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이것이 MLT계의 가속도의 차원. 자, 똑같아요. FLT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는 똑같습니다. L, T, 마이너스 2승의 차원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량유량은 어떻게 될까요? 질량유량을 한번 알아볼까요? 질량유량은 단위 시간당의 유량, 즉 킬로그램 퍼 세크가 됩니다. 단위 시간당의 질량, 유량 이쪽. 단위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것을 그 MLT계에서의 차원으로 바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킬로그램 매스니까 M 분차의 시간 T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자, 아까 그러면 그 힘의 단위 FLT계 차원에서 나타나면 이 M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M은 FL-T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다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질량유량의 단위는 FLT의 단위는 N, S, 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뉴턴은 힘, F라고 그랬습니다. F 시간, T 시간, T, L을 순서대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L은 마이너스 1승 시간은 분모에 있으니까 T의 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중력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에서 그 F는 M으로 바꿔지면 F를 가지고 MLT-1승을 가지고 다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M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N이 F이기 때문에 F로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밀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밀도는 우리가 그 정의를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죠? 단위 최적당의 질량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단위 최적당의 질량.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러면 그 MLT계에서의 차원은 킬로그램 매스 M이죠. 분모의 길이 L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아까 M이라고 하는 것을 이쪽으로 가져올 수가 있죠. FL 마이너스 1승 T의 자승. 이것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자, FLT계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M은 FL-1T의 제곱에 L-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F L-1과 마이너스 3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더하는 것이 되니까 L 마이너스 4가 되고 T는 그대로 오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F는 거고 T가 그냥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FLT의 차원은 이런 형태로 됩니다. MT M L-3승을 이 M을 나타낸 것을 대입을 해서 나타낸다면 FL-4T의 제곱이 FLT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원을 단위로 그대로 오면 F는 N이죠. S 제곱에 M의 4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압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압력은 그대로 한번 또 MLT계와 FLT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압력은 MLT계에서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압력을 단위를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차원은 어떻게 되겠죠? 바로 차원으로 표현을 한다면 킬로그램 매스 MLT 순서대로 일단 적는다고 치면요. 분모에 가 있는 길이 마이너스 1, 분모에 2승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압력의 단위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힘은 우리가 뉴턴이죠. 자, 뉴턴 퍼 미터 면적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힘의 단위 FLT계에서 단위는 F 그 다음에 자, 길이 L의 분모의 2승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압력까지 알아봤고요. 이 단위와 차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습자님께서 유체를 공부하면서 익히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많이 그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기본 개념을 알아놓으셔야지만이 다른 그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하시고 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기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의 기본 개념에서 먼저 온도.
유체의 기본 개념, 온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도의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섭씨 온도, 화씨 온도, 그다음에 절대 온도 K, 그다음에 랭킨 온도. 이렇게 공학적으로 사용하는 온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섭씨 온도는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 영미 단위에서는 화씨 온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섭씨와 화씨의 관계를 우리가 잘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씨 이렇게 표현하고, 자, 프랭크시라고 합니다. 자, 프랭크시라고 할게요. 화씨, 외국에 있는 프랭크시라고 하는데, 화씨는 우리나라의 성씨를 가진 5씨, 9씨보다 나이가 32살이나 많이 들어 보인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섭씨로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섭씨 옮겨 보겠습니다. 5분의 9 C는 화씨 마이너스 32 이렇게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C는 넘어오면서 9분의 5 F 마이너스 2 32.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산했을 때 1.8이 되죠. 1.8. 그러면 화씨 온도는 1.8 섭씨 온도에 플러스 32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절대 온도는 모든 공학적인 우리 온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주로 소화약제, 청정 소화약제나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의 소화 설비에서 사용하는 선형상수라는 선형상수가 있습니다. S는 K1 플러스 K2의 이것이 선형상수인데, 이의 온도는 273분의 1 K죠. 더하기 273의 K1을 나타낸 이렇게 선형상수를 구하는 식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273도 절대 온도를 사용하는 한 예고요.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또 이 273 K 온도를 273 플러스 섭씨 온도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이 온도도 273 플러스 온도, 즉 K의 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